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 실무를 담당한 박용덕입니다. 제가 여기 이름은 적어놨는데, 그러면 간략하게 공인중개사 제도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진도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프로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고 있고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강의하고 있고요. 국제사이버대 부동산학과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밴드도 있고 네이버 카페도 있고 제 개인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게 보도 자료를 보면은 지금 앞으로 상대평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8월 20일 국토부 보도자료인데, 상대평가를 하는데 당장 내년부터 하는 건 아니고요. 유예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앞으로 하게 되면 당장은 안 하지만 2차 과목이 조금 어렵게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상대평가 하더라도 2차만 상대평가 하는 거고 1차는 그대로 절대평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차 2차 과목이 어려울 가능성이 많고요.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 500명이 답변하셨는데 무슨 과목이 가장 어려웠습니까? 이렇게 32회 시험에 물어보니까 공시세법이, 공시법, 세법이 가장 어려웠다고 답하고요. 두 번째가 제가 맡은 이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웠다. 그 다음에 1차는 두 과목 다 쉬웠고 공법도 쉬웠다, 32회 때는. 근데 올해는 어떻게 나올지 모릅니다. 해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한 해 어려우면 그 다음에는 쉽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하셔야만 될 겁니다. 지금 상대평가 한다는 보도 자료고요. 자, 그러면 32회 때 그 합격 인원을 보면은 26,913명 합격해 가지고 2차 응시자 대비 30% 정도 합격을 했습니다. 언론의 뉴스에는 보면 40만 명이 시험 접수했다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수능 시험 보는 사람이 지금 50만 명입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40만 명이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거죠. 근데 이 통계라는 게 약간 눈속임이 있는데요. 그 40만 명 중에는 1, 2차 같이 보면 2명으로 잡힙니다. 그래서 실제 20만 명이라도 1, 2차를 같이 응시하면 40만 명으로 된다고요. 그래서 최종 2차만 보신 분은 사실 9만 명밖에 안 됩니다. 40만 명이라고 돼 있지만 그 9만 명 중에서 26,913명이 합격해서 약 30%, 29점 몇 퍼센트 이렇게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 32회 1차 합격자가 39,775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큐넷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 가보면. 근데 이 인원도 약간 허수가 있다고요. 32회 동차 합격한 분들 11,728명을 빼면 33회 때 1차 면제되는 분이 28,047명입니다. 2차만 응시하는 분들이 올해. 그럼 이분들이 다 합격하는 게 아니라 약 45%는 불합격합니다. 2차만 보는 분 중에서. 왜냐하면 1, 2차 같이 합격하는 분이 해마다 10,000명이 넘거든요. 통계를 보면. 그래서 2차만 혹시 2차만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 안 들어도 돼요. 들기 싫으면 말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2차만 잘 나오셨어요. 지금부터 하신 분들 하면 2차만 하는 분은 절대 불합격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분은. 근데 이제 9월 10월에 막판에 한두 달 남기고 한 문제 때문에 떨어졌다고 예를 들면 한두 달 남기고 나오면 거의 불합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통계가. 2차만 하는 분도 계속 긴장하시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통계를 보면. 자, 그러면 33회 시험을 보면 2022년 10월 29일 시험 보는 걸로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을 보면 시험 다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오로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격 취소되고 3년 미경과자, 부정행위하고 5년 미경과자만 시험 볼 수 없고 그 외에 모두 시험 응시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도 교도소 복역 중인 자, 미성년자 전부 시험 볼 수 있습니다. 파산 선고받은 자, 신용불량자 모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시험 못 보는 건 오로지 자격 취소되고 3년, 부정행위하고 5년만 시험 못 봅니다. 시험 과목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너무나 잘 아시니까. 마이크 안 나온다고 이때까지 계속 나오고. 또 안 나오죠? 처음에 그럼 안 나왔나?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나? 아까는 안 나왔어요. 예, 예. 시험 과목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시험은 시험 다 보면 4시 20분에 끝납니다. 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힘들다 하더라도 이걸 다른 날 분리하자고 하면 2차를 주관식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하기 위해서 1, 2차 같은 날 동시에 보고 있고요. 작년에 시험을 이걸 4시 20분에 끝났는데 제가 제 개인 유튜브 채널에서 4시에 해설 강의를 했어요. 끝나자마자 바로 가정답 발표하기 전에 이 해설 강의를 한 강사는 저밖에 없었어요. 안 하려고 합니다. 다. 왜냐하면 가정답 발표 안 했는데 답이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강의를 했다가 나중에 망신당하거든요. 답을 10문제 이상 틀린 강사들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학개론 이런 건, 학개론이라는 건 굉장히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강의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위험을 무릅쓰고 다 강의를 했는데 하나도 가정답하고 틀린 거 없었고요. 이 신청도 제가 4문제 하라고 제 개인 채널에 올렸는데 2문제를 인용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이 신청이라는 건 뭐 100% 받아주고 안 받아주고는 이건 정책적 결정에 의해서 많이 정해집니다. 실제 잘못돼도 안 받아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히려 이번에 공인중개사법 이의 신청을 2문제 받아주는데 사실 안 받아줘도 되는 걸 받아주고 진짜 받아줘야 되는 건 또 제가 볼 때는 안 받아준 경향이 있었습니다. 오타라고 실제는 다 말했다더라고. 사실은 수험생들한테 공지를 했는데 제가 방송을 할 때는 못 들은 사람도 있다.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건 또 받아줬더라고요. 오히려 약간 잘못된 건 안 받아준 경우도 있고요. 자, 그래서 시험 과목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전부 합격은 객관식입니다. 모두 28,000원 내야 되고요. 돈 시험 보려면 원서 접수는 오직 큐넷으로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만. 자, 다음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때까지는 공인중개사 전체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출제 경량인데요. 이거 뭐 지금 자세하게 다 말씀드리는 거는 그렇고, 산업인력공단에 보면 공인중개사법이 70%, 법령이 70%, 그 다음에 실무가 30% 내외로 출제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 최근 5년간 기출문제를 보면 법령이 35문제 정도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실무가 5문제 정도밖에 출제를 안 했습니다. 실무를 많이 출제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실무는 범위가 없잖아요. 모든 과목이 다 실무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실무하려고 다른 과목 배우는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실무는 전 과목이 다 실무가 될 수 있습니다. 32회 때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법이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1, 2차 같이 동시에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2차만 하시는 분들은 민법 같은 걸 공부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어요. 통합교과형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으니까 1, 2차 같이 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출제 경향이 특이한 점이 박스형 문제가 16문제나 출제됐습니다. 박스 안에 있는 걸 고르는 게 20문제, 40문제 중에서 굉장히 많죠. 40%가 16문제잖아요. 40%가 박스형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이 어려웠다고 한 겁니다. 32회 시험에. 특이한 점입니다. 박스형 문제가 많이 나왔다. 그리고 100점은 못 받도록 서식 잘 안 배운 거 어느 누구도 강의 안 하는 게 시험에 한두 문제 꼭 출제됩니다. 그렇다고 제가 모든 서식 이런 것까지 다 강의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00점 받을 수는 없는 과목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그런데
제 강의를 들으면 80점은 나옵니다. 예습 복습 전혀 안 해도 수업만 빠지지 않고 들으면 예습 복습 안 해도 됩니다. 이 과목은 그냥 수업만 듣고 내드리는 문제 이것만 풀어보시고 그냥 다른 과목 1차 공부해야 되겠죠. 특히 민법이 한 70%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요. 나머지 한 30%는 학개론 1, 2차 같이 하시는 분들은 2차만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해봤기 때문에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모든 과목이 지금 학개론 빼고는 다 법 과목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그대로 출제되는 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휴대폰으로 그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거 어플 다운받으세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어플 다운받으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라고 치면 나오는데 법조문을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법조문을 팔았습니다. 저는 10회 때 14회 때 자격증을 2번 취득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법전이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시험 법전 해가지고 굉장히 두꺼운 게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출판사별로 법조문을 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가지고 다 검색이 가능하니까, 또 컴퓨터 가지고 다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조문을 그래서 자주 보셔야 되고요. 판례가 6문제 출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판례 6문제, 박스형 문제가 16문제입니다. 무려. 그리고 기출문제를 보면 계속 출제됐던 부분에서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출제하러 가는 교수님들을 제가 좀 많이 알고 있는데, 저 박사과정 지도했던 교수도 지금 뭐 해마다 출제인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면 2주 정도 합숙을 하는데 일주일 정도 기출문제 범위 내에서 내라는 거 교육받는다 하더라고요. 새롭고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못 낸대요. 뭐 예를 들면 학개론 출제하러 그 교수님 말 들어보니까 5분이 들어갔대요. 5분이. 과목별로 뭐 민법 같은 건 8명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출제인이 1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5분이 10문제씩 출제를 했대요. 파트별로 나눠가지고 뭐 경제론, 뭐 감정평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10문제씩 출제해가지고요. 상호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여기서 2문제씩 빼는 거예요. 남이 출제한 거 중에서 잘못됐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 그리고 또 가장 그 문제를 빼는 이유가 한 50명 정도 작년에 합격했던 분들이 들어가서 모의 테스트를 해요. 난이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학원에서는 그런 거 안 배웠는데,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러면 무조건 뺀대요. 학원하고 다르게 말했다가는 나중엔 이의신청 막 들어오고 이러면 피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인중개사법도 이의신청을 모두 정답으로 인정한 게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화되다 보니까 부담스러워서 그냥 받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분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거의 안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기출문제, 검증받은 기출문제 위주로 낸다고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학개론 같은 거는 법조문에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학문, 새로운 이론을 내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죠. 예, 그래서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김민철 교수님도 자료가 굉장히, 김민철 교수님 하죠? 자료가 좋아요. 그 자료, 그 주신 자료만 봐도 충분히 고득점 할 수 있어요. 너무 뭐 신선하고 충격적인 거 하려고 하지 마시라고요. 새로운 거 그냥 있는 그대로 기출문제 나와 있는 거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법도 32회를 보면 32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약 30%가 기출문제에 안 나왔던 게 출제됐어요. 그래서 어려웠다고 한 거예요. 보통은 20%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문제는. 맨날 출제됐던 게 반복해서 출제되고 있다. 자, 이 공인중개사 시험 공부하는 방법은 속도 조절, 페이스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너무 오버페이스해서 특히 2차만 하는 분들 조심해야 되는 게, 지금 당장 3월 달에 시험 볼 것처럼 공부하면 안 된다고요. 10월 달에 시험 보는데 우리가 치악산 꼭대기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12시에 만나기로 했으면 12시 맞춰서 가야지. 새벽에 올라가 있으면 추워서 얼어 죽죠. 저 태백산에 새벽에 올라간 적이 있어요. 6시에 정상까지 갔었어요. 태백산에. 죽겠더라고. 뭐 사진도 못 찍겠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사진도 못 찍고 내려왔어요. 죽을 것 같아서. 근데 다른 사람도 이제 다 내려오니까 이제 올라오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도조절, 페이스 관리를 잘못한 거예요. 마라톤 하는데 100m 뛰듯이 뛰면은 지쳐서 빨리 쓰러진다고요. 포기하게 되고. 그러니까
속도 조절을 잘 하셔야 돼. 지금 너무 무리해서 공부하면 안 된다고. 1, 2월에는 1차 위주로 하시고 부족한 과목 2차만 하신 분은 부족했던 과목, 최고 점수 안 나왔던 과목 위주로 이런 게 서서히 페이스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은 끝까지 다 읽어야 됩니다. 뭐 다른 과목은 1번이 답이면 뒤에 읽을 필요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이거는 말장난이 굉장히 심해요. 이 과목은. 그래서 끝까지 다 5번까지 다 읽어야 되고요. 만약에 OX 이게 틀린 것은 하면 X 해놓고 옳은 것은 하면 틀린 것 이렇게 나와 있으면 X 해놓고 옳은 거 하면 O 해놓고 문제 푸시는 게 좋아요. 옳은 건지 틀린 건지 나중에 보면 잘못 반대로 생각하고 답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를 찍을 때는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이런 극한 단서가 들어가면 거의 80% 이상은 X입니다.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런 법명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런 지문이 한 4개 지문 이상 출제돼요. 200개 지문 중에서. 그건 답이 아닙니다.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 이걸 다 암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처음 보는 지문도 정답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해서 공인중개사 제도와 공인중개사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면 이제 진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